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나다 나무꾼입니다. 이번 주 아주 증시가 녹아버리는 주였는데요. 저는 어저께 아침에 눈 떠서 계좌를 보는데 막 심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다가도 좀 머리 쪽으로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이건 완전 좋은 기회인데? 라고 약간 이제 이 두 머리와 심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참 기분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왜 좋은 기회인 것 같은지는 영상 마지막에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주요 기업들 실적도 나왔으니까 그것도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 렛츠고! 자, 어제 금요일 3대 지수가 다 빠졌습니다. 더 빠졌죠? 일주일 내내 쭉쭉쭉 빠지는데요. 기술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이제 나스닥은 이번 주만 2.7%, 고점 대비 14%나 빠졌고요. S&P는 이번 주만 1.89%, 고점 대비 8%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다우존스는 1.3%, 이제 고점 대비 7% 정도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조정이 세게 오는 현황인데요. 이건 이제 미국 시장 주요 기업들의 이번 일주일 현황인데, 와, 정말 불바다죠? 마이크로소프트 2.8%, 구글 6% 정도, 아마존 11.5%, 테슬라 8.5%, 애플 5.68%. 뭐, 테슬라는 성장주라 치지만 이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것들은 정말 잘 안 빠지는데, 쭉쭉쭉쭉 빠지는 거 보니까 조정이 심하게 오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넷플릭스도 23.44%, 디즈니도 11.6%, JP 모건 13.76. 와, 정말 미쳤죠? 쫙쫙쫙 빠집니다. 쫙쫙쫙. 현재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문제로 투자자들이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감정적인 매도가 극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 빅스 지수라고 이제 흔히 주식 보는 사람들은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현 시장의 위험성이 높은지를 체크하는 건데 1월달 한 달 동안 무려 55%나 55%나 올라갔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변동성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험성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시장 공포 지수라는 건데 공포와 이제 탐욕 지수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fear zone으로 들어왔습니다. fear zone.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제 인플레를 안 잡으면 현재 뭐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그런 나라 경제가 확 무너지기 때문에 페드는 이걸 꼭 잡아야 한다는 선언을 한 상태고 이번에 금리를 상반기에 세게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을 예상을 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공포에 그냥 주식들 다 던지는 패닉셀을 엄청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실적이 나온 주요 기업들 좀 보겠습니다. 금융주들로 이번 주 실적 시즌을 시작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제 JP 모건, BOA, Bank of America 그리고 Goldman Sachs가 있는데 그렇게 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보통 기업 실적 보고를 할 때 물론 해당 기업이 내는 리포트를 보면서 여기가 문제고 저기가 문제도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지만 대개 두 개의 키포인트를 보면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earnings per share라고 EPS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데 용어를 정리하는 영상도 준비 중이니까 그때 리뷰를 할 거고요. 이제 다시 말해서 EPS라는 게 있고 이제 revenue 한마디로 profit 즉 기업이 이번 쿼터에 돈을 얼마나 벌었나 보는 건데 다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JP 몰건을 보면은 시장 기대치였던 EPS 3.01이었는데 3.33 비트했죠. revenue도 시장 기대치는 29.9 빌리언이었는데 30.35 빌리언 나오면서 revenue를 촥촥 둘 다 넘겼습니다. Bank of America를 보면 얘네도 EPS 시장 기대치가 76센트였는데 82센트가 나왔죠. 그리고 레베뉴를 보면 시장 기대치는 22.2 근데 22.17도 살짝 부족했지만 이것도 뭐 괜찮은 정도 수준입니다. earnings per share Goldman Sachs는 11.76이었는데요. EPS 기대치가 근데 10.81로 좀 못 미치게 나왔죠. 레베뉴는 12.08 빌리언을 기대했는데 12.64 빌리언이 나오면서 비트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듯이 다들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는데, 이제 세 기업들이 다 쫙쫙쫙 빠지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매크로적인 이제 인플레 금리 인상 문제도,
뭐 저번 영상에 다뤘던 직원들 이제 웨이지 인플레이션도 있어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가이던스라는 거는 이제 다음 쿼터 실적 보고를 할 때 EPS와 이제 이 프로핏 예상치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 즉 다음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라고 발표를 해서 이번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음에도 되게 다들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해 볼 회사는 펠로톤인데요. 펠로톤이라고 이제 이 회사는 혁신적인 실내 기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서 인기가 많았던 주식인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EPS도 프로핏도 이제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도 이게 문제인데, 얘네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전망에 수요 급감, 즉 디맨드가 급감, 그리고 트레드밀, 실내 자전거 생산을 프로덕션을 이제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고, 또 직원들도 레이오프, 즉 자른다는 기사가 나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작년 8월에 가격 인하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인상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잘 안 팔려서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겹쳐서 아주 쭉 떨어져 고점 대비 83%가 떨어졌습니다. 83%. 와, 그냥 날라갔죠. 이 정도면 기억이 100억이 있었는데 83억이 날라가고 17억만 정도 막 남은 거니까 이 정도면 완전 교통사고를 시게 된 건데요. 과연 반등할 수 있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기업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이번 실적은 어느 정도 잘 나왔습니다. EPS는 시장 기대치를 훌쩍 넘겼고 레베뉴도 이렇게 딱딱 맞췄는데요. 그러나 현재 지금 얘도 마이크 타이슨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23%가 빠졌고요. 고점 대비 43%,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 매크로적인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주 수입원인 이제 subscriber, 가입자 수죠. 가입자 수가 현저히 낮아질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제 저번 쿼터 때는 82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이제 가입자가 있었는데 다음 쿼터에는 이제 250만 정도로 예상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너무 낮은 수치로 이제 생각을 하나 봐요. 게다가 요즘 디즈니 플러스와 아마존 비디오와의 경쟁이 정말 심해지고 있는 것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넷플릭스에 요즘 되게 탁한 것들만 나오고 있지 않나요? 뭐 맨날 뭐 스릴러, 살인, 미스터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조회수가 많아서이긴 하지만 저도 물론 재밌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입자가 세계적으로 많고 어린 시청자들도 많은데 너무 이쪽으로만 치우쳐지는 것 같은데 뭐 저만 그런가요? 뭐 알고리즘 때문인가? 뭐 아무튼 넷플릭스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죠.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되는 저의 최애 이제 주식들이죠. 마소, 애플, 뭐 테슬라, 뭐 AMD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저도 이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다시 말하지만 아주 애기같이 애끼는 애들입니다. 사이드 뉴스로 이제 마소는 스타크래프트 만드는 회사이죠. 블리자드 인수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게임 만드는 회사인데 제 최애 기업 중 하나인 마소가 산대서 이건 데스티니야 하면서 엄청 좋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증강현실 AR과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선언을 한 건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이 이제 아마존 다음으로 2등 기업이라 기대가 엄청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겠죠. 이제 실적이 되게 좋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이 큰 기업들이 지수를 떨어지는 걸 막고 이제 반등의 시작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바다입니다. 지금 완전 불바다죠. 불바다일 땐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항상 있죠. 간단히 말하자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장기 투자자들만요. 장기 투자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단타를 하시는 트레이더 분들은 아주 불똥이 떨어졌을 거예요. 변동성이 심해서 언제 올라갈까 언제 내려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건 완전 도박이죠. 도박. 하락장을 이제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무서우실 것 같은데 사실 매크로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탑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타요. 사이클을 타는데 경기가 안 좋으면 돈을 엄청 찍고 풀고 금리를 낮춰서 경제를 부스트 시키고 그러다 어느 정도 안전화되나 싶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높이고 푼 돈을 이제 걷어들이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들은 100년 넘게 주식시장과 함께 했던 문제들입니다. 항상 극복해 왔고요. 이제 2008년이나 과거 경제 대공황은 그런 상황들은 이제 절대 아닌 게 현재 실업률이 4%밖에 안 되고요. 이건 거의 완전 고용이라고 보면 됐고 이제 GDP 또한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미국 현 부채가 지금 좀 많은 편인데 매니지 못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우량 기업들
뭐 그런 테슬라, 아마존 이런 큰 기업들의 펀더멘털도 현재 건재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데이 트레이더에게는 이 시기가 정말 두렵고 힘들겠지만 장기 투자, 즉 최소 5년, 10년, 20년을 보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언젠간 지나갈 일이라고 회상하면 아, 그때 그랬었지 하는 그런 일입니다. 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있는 분들은 이제 돌이켜보면 와, 그때 저놈이 나한테 똥돼지라고 했는데 정말 그때 상처였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아, 야, 너 그때 진짜 상처였다, 이 똥방구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더 나아가 제 생각엔 지금 이 시기가 엄청난 기회입니다. 세계를 움직이고 영향을 주는 엄청난 회사들, 우리 미래를 책임져줄 기업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들은 대부분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어떻게든 우상향을 하고 특히나 대공황 같은 경제 브레이크다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인플레이션 케이스는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줍줍, 즉 평소에 갖고 싶었던 우량 주식들 혹은 ETF를 분할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수란 주식이 떨어졌을 때 한 번에 팍 사는 것보단 주식이 내일 떨어지거나 오를 줄 모르니까 내가 점진적으로 나눠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20%씩 5구간으로 나누어 이제 점진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식, ETF나 뭐 평상시에 갖고 싶었던 그런 주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번 쳐봅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데 마이크로소프트로 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렇게 들어가면 차트 있죠? 차트를 누르시고 이제 차트를 봅니다. 차트를 보는데 이제 여기서 이동평균선이라고 제가 이미 5개의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초록색이 20일, 빨간색이 60일, 그리고 노란색 120, 보라색 200, 그리고 파란색이 300의 선입니다. 이 이동평균선들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여기 인디케이터 버튼을 들어가셔서 Moving Average가 있어요. Moving Average. Moving Average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뭐 20일이면 20일, 60일이면 60일, 뭐 120, 200, 300을 치시고 이제 라인을 맞는 색깔에 맞춰서 하나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크고 작게 변동을 막 하잖아요. 주식이란 게. 주식이 막 이렇게 변동을 하는데 저는 현금을 들고 있을 때 현금은 보유량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 초록색 라인이 깨졌을 때 저는 1차 매수를 합니다. 1차 매수라는 거는 제가 갖고 있던 현금 100에 20%를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빨간색 2차 이게 60일선이죠. 60일을 깨고 떨어졌을 때 2차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노란색 3차 매수 타이밍, 이게 121선이거든요. 121선 밑으로 깨졌을 때 3차 매수 또 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직 4차 매수 타이밍은 안 왔죠. 이 조정장에도. 근데 코로나 때를 보면은요. 코로나 때를 보면은 4차도 깨졌었고 200일선도 깨졌었고 이때가 팬데믹 시대니까 300일선도 깨졌었습니다. 자, 그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공포에 질려서 이거 다 던지고 도망갈 때 저는 1차 때 사고, 2차 때 사고, 3차 때 사고, 4차 때 사고, 5차 때 샀습니다. 왜? 저는 이 기업이 탄탄한 것도 알고 미국 주식은 좋은 주식들은 항상 우상향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자, 이때 샀고 쭉 보고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로 보면은 왜 이래? 보면은 항상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죠. 이때 던져서 언제 타이밍 들어볼지 모르고 이거 언제 사야 돼, 언제 팔아야 돼 이러지 마시고 그냥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렇게 우상향해서 좋은 결과가 저한테는 항상 있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들의 이게 장점이죠. 단기 투자자들은 이거 맨날 맞춰야 되니까 이거 언제 이러고 있습니까? 그냥 갖고 좋은 주식에 믿음을 갖고 쭉 갖고 있는 게 저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제 요즘 장이 들쭉날쭉하고 이번 년에는 변동성이 정말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이런 조정은 1년에 평균적으로 2번은 오는데요. 지수가 10% 정도 빠지는 그런 조정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제 패닉셀 하면서 다 던지고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들어가야지 라는 생각은 접으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8년에도 금리 인상한다고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반기 9월에서 12월 사이에 뭐 반등한다 하면서 10% 떨어지고 6% 조금 오르더니 13% 하락하고 또 10% 오르더니 11% 하락하고 또 조금 오르더니 17% 하락하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쭉 여태까지 우상향을 했거든요. 미래 예측은 워렌 버핏이나 이제 레이 달리오 같은 대가들도 못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이럴 때일수록 귀신 녹았어. 내 인생 망했어. 나 막 30%가 없어졌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건 엄청난 세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좋은 우량 기업들이나 ETF를 이제 매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다들 우상향하기 때문에 결과는 과거 데이터만 체크하셔도 정말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상 마치기 전 제 투자 철학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주식을 조정이 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여 장기간 보유합니다. 장기간. 그리고 복리 마법으로 수익을 극대화한다. 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좋은 주식을 구하려면 기업 실적 보고나 이제 기사들, 비즈니스 플랜 등 공부와 분석을 꾸준히 해야겠지요. 이제 이 채널도 여러분과 같이 서로 좋은 인포메이션 공유하면서 성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도 말했듯이 조정이 온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일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할 매수로 싸게 산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서 복리 마법, 즉 이제 좋은 회사들이 성장할 시간을 충분히 줘서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투자 철학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이 길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변동성 심한 장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합시다. 오늘도 누추한 저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바이.